자,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긍정 33 부정 59. 내가 소개를 왜 하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로 거기서 거기. 한 2달 전 오늘 이 방송 들어봐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물어봤어요. 야당이 다수당 됐으면 좋겠다 51. 여당이 다수당 됐으면 좋겠다 35. 이것도 내가 또 이런 걸 발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 한국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도표도 한번 볼게요. 현 정부를 지원하는 여당 다수당선 35,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다수당선 51. 이게 오늘 갤럽 여론조사의 전부예요, 전부. 더 이상 소개해드릴 게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1, 2%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갤럽만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다 비슷해요. 자, 그리고 글로벌 여론조사,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긍정 20, 부정 71. 모닝 컨설트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모닝 이거 컨설트도 지금 내가 2달 전 방송이 데자뷰되고 있고 막 이상하다. 내가 오늘 방송을 언젠가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71%, 70%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요 캡처한 부분이 그냥 부정평가 70%대 꼴찌들만 다 모아놓은 건데 기시다가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꼴찌를 하고 있고 윤석열이 꼴찌에서 4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 근데 어제 나왔던 그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는요. 쌍특검 거부권의 여파로 정권 심판론이 50% 찍었다. 그러니까 MBS 여론조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온 여론조사 유명해가지고 새날에 스킵해버렸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전화 면접 여론조사 중에 제일 민주당한테 안 나왔던 이 MBS 여론조사가 정권 심판론이 50% 찍었다. 그러면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랑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갤럽도 그렇게 우호적인 조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갤럽은 51 그리고 MBS는 50. 그러니까 최고의 선거운동원이 윤석열 한동훈이야 지금. 딱이네. 그러면 얘네들은 야 기자들아 그냥 우리 방송 보고 있잖아. 뭐 저 친명 유튜브 새날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얘들아 한동훈 컨벤션 효과는 끝났어. 한동훈 갈 때마다 이거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콘텐츠는 없는데 한동훈 저 외모 칭찬하고 막 이거 띄워주는 거 있지. 이제 그만해. 끝났어. 지들도 욕하면서 하겠죠.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렇지. 그 대머리 그렇죠. 땡땡땡. 뒤에서는 대머리라고 욕하는 정치부 기자들이었는데. 저 정치 저관여충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신다면 한동훈 가발 맞아요.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 말로 나왔잖아요. 법정에서. 한동훈 지칭해서 대머리라고 표현했잖아. 검사들 말이야. 가깝게 생활하는 사람들 아는 거죠. 기자들 대화에서. 네. 대머리냐 아니냐 논란이 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다 알아. 그 헤어라인 나올 수가 없다니까. 자, 어제 나왔던 윤석열 지지율 MBS 여론조사는 긍정 32, 부정 61.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MBS까지 천하통일한 거예요 지금. 전국 지표조사까지 윤석열이 천하통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성적이 저렇게 안 나오려면 학원 보내기 싫거든요. 본인들도 대통령실에서도 진짜 깝깝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MBS를 뭔가 좀 우리가 못 믿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서 소개를 그동안 안 해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잘못한 결정 65, 대장동 특검 잘못한 결정 6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비유감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요. 그리고 잘했다가 23,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지지율보다도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지지율을 자기가 계속 깎아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결정이 뭐 한두 번이야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윤석열 찍었는데 김건희 특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한두 번 뭐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 수준으로 지지율이 맞춰져 버리는 거죠. 그냥 55 클럽도 거부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55 클럽을 왜 거부권해? 너도 뭐 있네 있어 지금 그렇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렇게 50억 클럽으로 물고 뜯고 씹고 뱉고 하다가 이제 와서 50억 클럽 특검 하자고 하니까 거부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긴급 투입 애초에 의도는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한동훈 비대위였지만 얘가 이변이 없는 한 총선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물론 선대위원장이 따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저쪽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쓴 거 아니에요? 마지막 카드로. 근데 한동훈이 하는 짓은 지금 지지율을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백이야기 무효인 사건. 그러면 김기현이 당대표인 거나 한동훈이 당대표인 거나 뭐가 다르죠?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치 경력이라고는 1도 없는 놈을 검찰에서도 이해 못했던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앉힌 거랑 뭐가 달라요. 그냥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재명 구속수사만 주장했던 이런 놈이 한동훈이라는 놈을 비대위원장으로 꽂았어요. 정치력 때문에 꽂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한동훈을 꽂은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 MBS가 이원욱 등이 계속해서 인용했던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야,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나오냐? 어제 이것도 뒤집어졌어요. 투표 보여주세요. 이렇게 MBS 여론조사만 유독히 국민의힘이 높았어,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새날에 소개를 안 했어. 왜? 다른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10%, 15% 앞섰거든요. 이것도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 기간 안에 뒤집어진 기간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가발 휘날리며. 끝난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래. 여기에 김건희를 투입하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어. 비대위원장 김건희. 보고 있다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태도가 검찰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에 출입하면서 당대표 자격으로 출입을 하고 있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따라가도 쌩까고 지금 차를 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자 내부 안에서는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언제까지 언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제 쓰임새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초반에는 뭔가 신선해 보이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지율 하나를 못 돌리네? 그리고요, 어저께 국민의힘 공심위가 출범했잖아요. 공관위가 출범했잖아요. 공관 위원들을 쫙 포진할 거 아니야. 거기 이철규가 들어갔어. 이철규가 들어갔다는 이철규는 윤핵관이잖아. 그래서 이게 용산 공천이 현실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접니다. 한동훈 여전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김용남 탈당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의심이 강화될까 약화될까. 그러니까 아니 그럼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다른 이야기 지금까지 낸 거 있냐고. 김건희 특검은 뭐 청선용이라고 하고 다 윤석열 대변인처럼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약간 뭐 이렇게 작은 균열들이 보이는 게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뭐 여당의 공관위원장을 발표를 할 때는 지금까지와 다른 패턴으로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한동훈이 지나가면서 기자한테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공관위원장은 누구누구 교수입니다. 이렇게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발표를 뒤집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발표처럼 돼버렸는데 그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방금 받은 연락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관여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흘려버려서 이슈화되지 않고 넘어가게끔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대통령실과의 작은 균열부터 시작해서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벅찬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민식이 검사 출신을 본 부장관에 임명을 하고 얘가 이제 처음부터 그만두고 나가면서 분당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안철수 지역구 피해서 서로 둘이 가불이었잖아요. 김은혜가 다시 나간다고 하니까 김민식이 같이 벙쪘던 거야. 걔도 윤석열 정권의 장관이었는데 박민식. 네. 그 김민식이 영등포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박민식. 박민식이가 영등포 올라온다는 거잖아. 김민석 지역구.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옆 동네라서 가끔씩 밥 먹으러 걸어가요. 바로 옆에 영등포로 가면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현수막 걸던 애가 하나 있어. 국힘에. 국민의힘에 네. 이 날아가는 거야 또. 그러면 밀려서. 네, 그럼 이제 김민석 쪽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지역구 많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나마 얘네들도 영등포 오른 험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했던 그 민식이는 지금 험지로 간 상황이고 네. 대통령실에 있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지금 영남하고 강남에 지금 줄 서 있는 거야. 김웅이 지금 그만둔 지역구에 40년직이 내려갔잖아. 석동현이 부산 안 내려가고.
모르셨죠? 예. 아 그래요? 석동현이가 지금 그 지역으로 지금 턴했어 턴. 그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확 터지는 거예요. 그나마 강남하고 영남 쪽에 끝났어 내가 봤을 때 애들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다리라고 하는 거잖아. 바둑에 보면은 물갈이를 많이 못하면 혁신 못했던 소리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은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있냐면 물갈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득권들 다 쫓아내고 윤석열이 공천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쪽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와, 그러면 하태경 다시 부산 가는 건가요? 근데 진짜 아니 역사적으로 넘버1하고 넘버2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잘 생각하세요.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넘버1은 넘버2 그대로 놔두면 못 삽니다. 그렇지. 넘버2도 넘버1 있는 한테서 못 살아요. 진짜 두 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필수적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용남의 오늘 모습은 이자들의 미래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자, 근데 지지율 이야기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5월 달까지 빚 갚으면 채무 연체 기록 삭제 이야기 잠깐만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총선용이죠. 또 왜 하필이면 이제 총선 바로 그 다음 달까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 진 빚 서민 소상공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지금 연체돼가지고 지금 신용 등급 떨어지신 분들 5월 달까지 빚 갚으면 채무 연체 기록 삭제한답니다. 5월 달까지 갚을 수 있으면 연체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완전 말장난이죠. 딱 그거예요. 5월 달까지 갚을 수 있으면 연체를 하고 있지도 않고 5월 달까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연체 기록이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어요. 저 진짜 이거 보면서 아 서민들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이런 근데 분노가 여기서 생기더라고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은행빚 잘 갚았던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하고 그럼 우리는 뭐냐? 여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말하는 이 저 도덕적 해이 이 사건이 또 걸리는 거야.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 어떻게 해? 조중동이. 알죠. 도덕적 해이 얘기한다고. 모랄 해자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많은 게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과연 좋냐? 제가 봤을 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일단은 말했다시피 갚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찌됐건 갚을 수가 없는데 뭐 언제까지 갚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회를 준다. 그러면 나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는데 나한테만 박탈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거든요. 마치 인스타그램 우울증처럼. 딱 그렇게 되기가 쉬워서 정말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나도 신용 불량이 돼본 사람이잖아요. 은행의 기록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은 내가 올랐을 수 있어. 근데 신용 등급에 연체 기록 이거 안 지워져요. 그렇죠. 거짓말 왜 해 저거. 신용 등급은 올라도 만약에 내가 대출 받으려고 그래. 보세요 이거 한 2년 동안 연체한 기록이 있으시네요.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신용 사면 받고 난 다음에 5월 달까지 빚 다 갚으셨네요. 신용 사면 해드리니까 또 빚 지세요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요 은행에 가면은 또 있어. 내가 신용 등급이 1등급이라고 칩시다. 근데 은행에 돈 빌린 적이 없어. 그것도 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갚았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해요. 자, 그래서 어제 모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용 점수를 갖고 한도라든지 가산 금리 이런 것을 다 산정하게 돼 있거든요.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다가오니까 여기 지금 은행에 빚 못 갚고 있는 사람들 5월 달까지 갚으면 다 연체 기록 삭제해 줄게. 사실은 생 거짓말인데다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또 빚을 내서 갚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똑같은 등급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신용 등급 올려서 뭐예요? 또 빚내지. 그렇지. 그걸 뭐하러 해 그거를. 그렇지. 소득을 높일 생각을 안 하고 그러겠네. 진짜 또 빚내겠네. 또 빚내려고 신용 등급 아이고 지랄 연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신용 평가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그게 긍정적이가 안 긍정적이가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이 사람의 신용 경력을 보고 안정성을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맞는데 이거를 정책을 이렇게 한번 건드려 버리면 은행이 또 부실화가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네. 네. 참. 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더라?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예요. 신용 질서 흔드는 연체자 대사면 이것도 선거용 아닌가? 한경. 이때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정말 힘들 때여서 어떤 방법이라도 다 이야기가 나올 그렇죠. 때였거든요. 한국 경제
2천만 원 이하 빚 다 갚으면 연체 기록 삭제. 그게 3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네요. 참. 아유. 근데 대부분 언론이 다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결국은 그런 거죠.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요. 지금 1월 달이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면 내가 뭐 몇천만 원 되는 돈을 5월 달 갚을 능력은 되느냐에 대한 심각한 자괴감이 드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또 초조해지는 거고요. 이럴 땐 답이 있어요. 지금 부산에서도 이번에 전세 사기 대규모 건이 터졌다만 국가가 일단 전세 사기 당한 분들 거 돈 다시 되돌려 주고 구상권 청구하라고요. 이런 경우에 도저히 못 갚아. 내수 진작시키고 싶어. 그럼 국가가 대사면 해줄 그러니까 대사면 무슨 빚 갚으면 대사면 이게 아니라 국가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국가가 뭔가를 여기서 이분들한테 빚을 줄여줄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요. 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 치게 만드는 그 정책은 포기하고 제발 좀. 자, 알겠습니다. 자, 다물 후예님 감사드리고요. 러브 히어로 수호천사맘님, 우리가 정치인에게 옷 잘 입고 키가 클 것을 요구해 왔던가 지겹다 정말. 그리고 이젠 좀 애잔하다. 한동훈 이야기해 주셨어요. 맞죠? 맞네요. 김영일님, 푸나성님 제가 뭐라고 헙디요. 허나만한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동훈아 너랑 동갑인 게 말 나올게. 앵간히 깐죽거려라. 에? 회전 돌려차기로 멀크락 날려볼란게. 근데 있잖아 영일님아 이러면 잡혀가요. 저번에 한동훈 한따까리 하자 했다고 살인 뭐죠 협박했다고 체포했잖아요. 체포됐잖아. 조심하세요. 자 우리 데모크라시 03 청년님, 푸나님, 정변님, 마차님 안녕하세요. 새삼 느끼는 거지만 새날이라는 방송이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화이팅. 과찬이세요. 뭐 새날이 뭐라고. 그러나 구독 좀 해주세요. 2003년생입니다. 네. 2003년생. 아, 그래 03이구나. 2003년에 사람이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아, 신기하네요. 네. SY1님 고맙고요. 새날 구독, 좋아요, 멤버십 네, 다 부탁드립니다. 다 부탁드립니다. 새날은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18770629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새날은 총선 전에 100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